학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2025년 최신 개념 총정리 딥러닝이 뭐야?입니다. 딥러닝을 들어본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핵심 개념부터 최신 정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딥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작년에는 코코 채널에서 머신러닝 관련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딥러닝 관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딥러닝이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며 각 층은 이전 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AI가 있고요. 중간은 머신러닝, 그리고 밑에는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로 다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존 머신러닝보다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이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을 보시면 지금 사람이 로봇에게 그거 샌드위치야 라고 학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봇이 학습하고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것을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을 만들어서 로봇이 샌드위치를 먹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딥러닝 주요 특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인간 뇌의 신경세포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특징 추출입니다. 딥러닝은 데이터의 특징을 스스로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어 기존의 머신러닝과 차별화됩니다. 복잡한 패턴 인식에는 딥러닝 모델은 복잡한 그림, 텍스트, 사운드 등의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여 정확한 인사이트와 예측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층 구조에서는 딥러닝 네트워크는 입력계층, 여러 입력계층, 출력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마지막에는 광범위한 응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금융, 그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4가지가 있습니다. ANN, DNN, CNN, 그리고 RNN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NN인데요. ANN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신경망 원리와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신경세포인 뉴런을 추상화한 인공 뉴런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구조는 입력층, 인니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층은 인공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 가중치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생성합니다. 학습 방식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패턴 인식, 데이터 분류, 예측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ANN층을 보여주는데요. 입력층, 은니층,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데이터나 아니면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텍스트나 그거를 가져와서 입력층으로 하신 다음에 은니층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한 답을 출력층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A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NN은 심층 신경망을 의미하며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니층들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인공신경망에서 인니층을 2개 이상 늘린 구조로 고차원의 데이터, 이미지, 음성, 텍스트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복잡한 비선형 문제 해결에서는
복잡한 패턴과 관계를 학습할 수 있어 다양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각 계층은 데이터의 추상적이고 복잡한 특성을 학습하여 더 정확하고 강력한 모델을 구축합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 특징 추출에서는 고차원 데이터, 이미지, 음성, 텍스트를 직접 사용하여 자동으로 특징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는 기본적인 네트워크고요. 오른쪽에는 DNN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DNN은 인니층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CNN인데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NN은 주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로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합성곱층입니다.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하여 합성곡 연산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플린층인데요. 특징 맵의 차원을 줄여 계산량을 감소시키고 중요한 특징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 연결층인데요.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최종 분류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은 다람쥐가 있고요. 네모가 있죠? 네모를 인풋에서 넣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합성 곱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합성 곱층에 있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또 나눕니다. 이거를 바로 폴리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층을 했으면 이제 원래대로 완전 연결층에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력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RNN인데요.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로 순환 신경망으로 뜻합니다. RNN은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하여 과거의 출력을 획기적으로 사용하여 현재의 입력과 결합해 새로운 출력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계열 데이터, 자연어 처리가 있고요. 순환 구조는 인니층의 출력이 다시 응니층으로 입력되어 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입력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이중성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자연어 처리, 시계열 예측, 그리고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RNN 네트워크인데요. 왼쪽에는 입력층, 중간에는 응익층,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습니다. RNN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반복적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RNN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영상을 시청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딥러닝 API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라스,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파이터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케라스입니다. 케라스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API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와 통합되어 있으며 텐서플로우와의 고수준 API로 사용됩니다. 성능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작은 데이터셋에 적합합니다. 모델을 JSON 플러스 H5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안전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다음에는 텐서플로우입니다. 텐서플로우는 고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여 대규모 모델 학습에 적합합니다. 고수준과 저수준의 API를 모두 제공하여 유연한 모델 개발이 가능합니다. 분선 학습과 모델 배포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학습 곡선이 가파르지만 맞춤형 신경망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터치인데요. 파이터치는 파이토닉한 코딩 스타일과 동적 계산 그래프를 제공하여 디버깅이 쉽습니다. 파이터치는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유연성을 제공하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성능은 텐서플로우만큼 빠르며 특히 RNN에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터치는 텐서플로우에 비해 디버깅이 더 쉽습니다. API 수준은 이렇습니다. 케라스는 고수준 API만 제공하며 간결하고 직관적인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텐서플로우는 고수준 API와 저수준 API를 모두 제공하여 다양한 작업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터치는 저수준 API만 제공하며 구현 과정에서 세분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케라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이다. 그러면 텐서플로우, 고급이며 성능을 더 높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파이터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케라스는 쉬운 사용성, 그 다음에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낮은 성능입니다. 적합성은 작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텐서플로우는 높은 성능, 그 다음에 확성성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복잡한 디버깅이고요. 적합성은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터치는 직관적인 유연함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구현 난이도입니다. 적합성은 연구 및 자연어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러닝 도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메인 언어는 파이썬이고요. 첫 번째로는 주피터 노트북, 두 번째로는 구글 콜랩, 마지막으로는 파이참입니다.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나콘다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구글 콜랩은 구글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제미나이가 같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파이참은 개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2025년 딥러닝의 진화는 이렇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초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는 모방하는 AI에서 스스로 추론하는 AI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AI 에이전트가 더욱 유능해지면서 나만의 개인 비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딥러닝을 포함한 AI 기술이 코드 작성,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을 자동화하면서 IT 인력의 역할이 더욱 전략적인 업무로 전환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기타 유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AI 생성 모델인 RAG, LLM, 오픈CV,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DLM이 있습니다. DLM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딥러닝 강의였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